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이 상속인, 피상속인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주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놓고 미리 디자인, 설계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상속에서 주인공은 내가 가진 권리를 물려주는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사후에 이런 문제들이 분란이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기보다는 나의 것을 누구에게 가장 공정하게 물려주겠다, 이런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하는 게 저희 상속을 생각할 때 가장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법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원칙 중에 하나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를 완전히 보장을 하느냐 하는 점이 좀 논란은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그냥 난 다 모아서 줄 거야. 아니면 어느 자식은 또 어느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나의 재산을 물려주기에는 공정하지가 않아. 오히려 쟤한테는 안 물려주겠어. 이러는 자유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상속인, 나의 자산, 나의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주느냐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나눠준다 하는 거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고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무조건 그 리스트가 10개다 하면 10개를 다 굳이 상속을 하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미리 처분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상속을 미리 시켜주는 증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상속의 출발점은 나의 자산이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계획을 한다는 것을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을 시키는 입장, 그러니까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상속을 시키든 일단 방법,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자필유언장입니다. 이 자필유언장은 그러면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 안에다가 리스트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나나 2개 항목을 먼저 정하셔도 되는 거고, 한번 정했다고 했을 때 그 유언장은 그냥 찢어버리시고 또다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은 거부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내가 미리 나 사후에 어떤 것들을 글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지만, 그런데 이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미리 자식들에게 좀 줘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나의 뜻이 좀 실현을 시키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하셔서 하는 방법은 자필유언장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춘다 하면 공증을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증은 그것도 역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너무 한번 정해두면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 정해두고 그것이 또 변화가 있다, 아니면 부당하다, 변경의 필요가 있다 이러면 다시 바꾸시니까 거부감 갖지 마시고 공증까지 해둔다면 형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속관리인을 미리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뭐 변호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속인들 중에서 누구를 정해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정해 둘 수도 있는데, 내가 유언장을 썼는데 이 유언장이 그래도 제대로 집행, 실현이 되게 하려면 이거를 나 대신에 실현을 시켜줄 사람이 상속재산 관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약간 2가지입니다. 자필유언장 언제든지 형식에 맞게 가볍게 쓰셔도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시고 다시 쓰시면 된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형식을 갖추자 하면 공증까지 좀 해두면 더 좋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 한번 또 상속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유언장을 써 두셨을 때, 그 유언장이 오픈이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비율로 받게 되었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그 유언장을 아무리 써놓으셨다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유언장에
내 상속권을 침해한다. 유류분 소송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법적으로 내 권리, 나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유언장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는 결국은 법대로 하기보다는 가족끼리,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머님을 중심으로 합의를 하거나 해서 뭐 아파트는 어머님이 가지시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다 분할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다툼이 생길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때는 결국은 유류분보다는 아버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거 나의 그냥 법대로 나이가 정한 상속 5분의 1 나는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또 소송 유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은 상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법이 치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비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속에서는 합의가 사실은 가장 좋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유언이라는 방식을 해서 미리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이 유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그렇지만 역시 합의, 어머니나 형제들 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법 감정에 맞는 방법입니다.